싫어. 잠깐만 먼저 볼게. 크세요. 터져 있냐? 그래. 자, 벨리 테스트 하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여기 이제 두 개여서 그런가 이제 좀 틀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첫 번째에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녀석이죠. here 지각동사. 자, 우리가 이제 중2 때부터 배운 건데 뭡니까?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형식 구조로서 요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를 씁니다. 요거죠. 동사원형이나 ing를 쓰면 능동의 의미, pp를 쓰면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고 수동이면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연히 해석을 할 때는 이 둘 간의 관계를 따져야겠죠. 얘가 하는 거면은 ing나 동사원형, 얘가 당하는 거면 pp를 쓰면 될 텐데 일단 쌩이라는 형태 자체가 틀렸죠. 왜냐면 과거형이잖아 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원형이나 ing나 pp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푸치니스 페이머스 아리아라고 목적어가 나와 있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뭐다? 능동형. 그래서 동사원형이나 ing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푸치니의 유명한 아리아를 노래를 했다라는 게 또 문맥상 맞으니까 능동으로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As it was on a stage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was라는 녀석 뒤에 보어 형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비동사 밑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 아니면은 이제 대동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뒤에 보어가 나오면 스위치 문제, 보어가 안 나오면 대동사 문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얘 갖다가 스위치 문제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앞에 it이 있는데 누가 스위치 문제를 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대동사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앞부분을 봤을 때 비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봐. 앞을 봤을 때 여기 have pp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뭐 여기 here 나와 있고 sing 나와 있고 지금 비동사가 아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was는 안 되고 did만 가능하다. 이제 저기 시제일치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did라는 형태로 써야겠죠. 여기서 did가 가리키는 건 참고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have so much meaning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체크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being some 요 부분 체크하신 분들이 많은데 잠깐만 봐. 자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나요?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온다. 그럼 이거 어법상 맞다 틀리다? 이건 어법상 틀리다고 했어요.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주어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쓰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사구문으로 써줘야 돼. 분사구문. 알겠죠? 그 원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지금 동사만 나와 있다는 건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거죠. 똑같은 주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두 문장이 이 문장이 어법상 올바르게 되려면은 여기에 and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콤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 같은 애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 지우고 얘는 생략돼 있으니까 날리고 동사의 ing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콤마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ing형으로 써야 어법상 올바르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as절이 이렇게 덩어리가 나와 있는데 as절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 did라는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콤마 찍혀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비동사로 쓰시거나 아니면 뭐 is나 are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전부 다 답이 될 수 없는 게 여기 주어 동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동사형을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as절이 여기 나와 있고 주절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그럼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랑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게 뭐야? as잖아, as.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동사 자리이려면 얘랑 연결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잖아요. 콤마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는 뭐로 써야 돼? 분사구문으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됐죠? 그럼 being some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지금 PP형이잖아. PP형. 그러면은 이 PP형이 맞는가? 수동을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뒤를 보시면요. 심지어 by의 목적격이라는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폰 세일즈맨에 의해서 불리워진 거잖아요. 뭐가요? 그 노래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being some은 문제될 게 없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얘도 역시나 대동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does 뒤에 나와 있는 more가 제가 써놨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is 하고 역시나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문제? 대동사 문제. 앞에 바로 he가 있는데 스위치 문제를 내진 않을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얘는요 S하기도 앞에 비동사도 나와 있고요 부동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해석으로. 자, 그러면 그가 보상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은 will soon be paid. 자, 보상을 받게 될 거랍니다.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가 보상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가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을 받겠다라는 게 문맥상 맞겠죠.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보다? 그가 지불받는 것보다 두 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한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두 개가 짝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does 앞에 나와 있는 이 does를 대신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였는데 stop to와 stop ing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간략하게 복습 좀 해볼까요? 자, stop ing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ing를 안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됐어? 근데 stop 투동사원형이 나오면요 투동사원형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멈추다,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게 해서 풀어도 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빠르게 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ing 하는 걸 멈춘다는 건 ing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행동을 하기 위해 멈춘다는 거는 이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driver가 ing를 쓰면 안 돕는다는 거고 to를 쓰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럼 motorcyclist injured from a crash니까 충돌해서 그 교통사고에서 다친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안 도운 거냐 도운 거냐 이렇게 봐야겠죠. 이건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그가 벌금을 받았다. 여기에 안 좋은 말 나왔으니까 여기는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motorcyclist를 돕는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투부정사를 쓴다. 됐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는데 consider 나왔고 in 나왔고 then 나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되겠죠.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오형식 구조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형을 쓰면 안 되겠죠. 임플루턴트가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이제 틀리신 분이 많은데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를 약간 변형시켰어요. 제가. 자 일단 여기 스펜드가 틀렸다는 거는 나름 잘 찾았습니다. 근데 이 스펜드의 형태를 바꿔 쓰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여러분 여기에 makes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make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떻게 씁니까? 일반적으로 동사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PP형을 쓰고 마찬가지로 운동과 수동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역동사가 중딩 때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딩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make 써놓고요. 목적어 써놓고 여기다 투부정사 써놔요. 이렇게 밑줄 쳐놔. 아니야 틀리. 이렇게 내는 거지. 당연히 틀리죠. 동사원형 써야 되니까. 이게 중딩 때 내던 버전이야.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낼까요? 고등학생 때는 동사원형 쓸래, PP 쓸래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가능은 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역시나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차이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능동 뒤에 목적어, 수동 뒤에 목적어 똑같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일단 여기서 스펜드란 형태가 나왔으니까 스펜드 형태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능수동으로 따졌을 때 일단은 뒤에 보면은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돈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은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펜드가 아니라 PP형인 스펜트로 고쳐줘야겠죠. 됐니?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 customers가 여기 앞에 나와 있었어.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그때는 스펜드가 정답이었거든. 근데 요 녀석의 자리를 제가 바꾼 겁니다. 바꿔서 출제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그다음 거를 볼까요? 지난번에 분사의 능동수동까지 했었나? 어디까지 했죠? 유닛 7 할 차례인가요? 어디 할 차례죠? 아닌가? 유닛 7을 했었나? 그러니까 진동 유닛 8 할 차례 유닛 8 할 차례죠? 오케이. 자 유닛 8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이네요. 자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책은 펴두시고요. 제가 조금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 페이지를 띄울게요. 저는요. 자, 유닛 8에 보시면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얘네 두 개가 함께 묶여 있는가? 그리고 이 녀석의 체커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고등부 기출어법에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써보자면 동사 관련 어법이 무조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절에 관련된 어법이다. 그리고 이제 3순위가 이제 기타였는데 이 기타에서 해석이 필요한 애가 있었고 굳이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대표적인 녀석이 뭐였냐면은 대명사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대동사 문제,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병렬 구조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해석이 필요한 녀석들. 해석이 이제 그러니까 해석이 여기서 X라고 써는 거는 해석이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에요. 애초에 어법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깔고 갑니다. 근데 비교적,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 여기서 필수는 아니다. 얘는 필수고요. 알겠죠? 필수가 아닌 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형용사 대 부사예요. 그리고 비교 구문이 있고요. 됐어? 근데 지금 이번 단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개거든요. 이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병렬 구조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병렬 구조.
자, 우선 병렬 구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잡아보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형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병렬 구조의 정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를 정의할 때 똑같은 형태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사에는 종류가 ing도 있고 pp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는 and로 묶일 수가 없는가? 아니요. 묶일 수 있어요. and로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동일한 품사가 일단 우선순위라는 거죠.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둘이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렬 구조의 일단 기본적 정의는 뭐다?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앞부분은 단어인데 뒤에는 구로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단어도 부사고 구도 부사예요. 그러면은 and로 묶일 수 있는가? 묶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뭐다? 같은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병렬 구조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당연히 동일한 형태를 기반으로서 시험에 보통 출제를 하겠죠. 병렬 구조를 갖고 보통 시험에 낼 때는요 가장 1순위가 동사형으로 시험을 냅니다. 나머지 뭐 명사끼리 묶였냐, 형용사끼리 묶였냐, 부사끼리 묶였냐 이런 걸로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무조건 동사형끼리 묶이는 겁니다. 동사 또는 준동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병렬 구조를 조금 더 보자면 병렬 구조를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병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사용하는 경우죠. 이게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언제 병렬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단원 제목에 나와 있는 비교 구문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병렬 구조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병렬 구조 케이스 다시 한번 보자. 첫 번째가 and, but, or 얘네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좀 정확하게 쓰자면 비교하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비교하는 상황. 비교하는 상황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비교 구문을 쓰는 게 일단 첫 번째겠죠. as 1급 as라던가 뭐 비교급의 than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하나 더 있습니다. 꼭 우리가 비교 구문을 쓰지 않더라도 비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일단 비교 구문의 경우 방금 전에 말했던 as나 아니면은 뭐 비교급의 than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그냥 말 그대로 비교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비교 상황의 예시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만약에 be 뭐 similar to 뭐 이런 거 뭐뭐와 비슷하다. 그럼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비슷하다라는 거니까 앞 뒤를 병렬로 연결해야겠죠.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아니면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 be different from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랑 얘랑은 다르다. 역시나 비교하는 상황이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be same as 얘랑 얘랑 똑같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구문을 쓴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이럴 때는 역시나 같은 형태를 쓴다. 또 비슷한 게 있는데요. 하나만 더 쓸게요. prefer A to B입니다. prefer A to B. 그러면 B보다 A를 선호한다라는 거니까 A와 B도 역시나 어떻습니까? 병렬 구조가 되겠죠. 둘 다 명사형이 나오겠죠. 명사형. 됐어요? 아니면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ING 하는 것보다 ING 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가 병렬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교 구문을 쓰는 건 아니지만 비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병렬 구조를 쓰는 케이스가 이렇게 크게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병렬 구조에 대한 좀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렸고 병렬 구조에서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 병렬 구조의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하기 전에 앞서서 결국 이 녀석의 풀이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풀이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해석이에요. 해석해서 푸는 거거든. 근데 그냥 쌤이 다짜고짜 야 병렬 구조 나오면 그냥 해석해서 풀어라 이렇게 하면 조금 성의가 없죠. 그래서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병렬 구조라는 거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병렬 구조는 어디에서 출발된 개념이냐면 생략에서 출발된 개념이에요. 생략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조금만 이쯤에다 써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I had dinner and I watched TV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좀만 땡기자.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여기 주어 동사랑 여기 주어 동사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략 가능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I잖아. I 뒤에 나와 있는 거. I. 얘는 빼버려도 되잖아. 왜?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가 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있는 watched 과거형 동사랑 여기 있는 had라는 과거형 동사가 and라는 접속사로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짝인 거잖아. 근데 이 병렬 구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었다고. 생략.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이 watched랑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had랑 dinner라는 거는 얘네 둘이 짝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접근해봐.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약간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봐. 분배 법칙. 둘이 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고 여기를 그 부호라고 생각해봐. 더하기나 빼기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분배 법칙의 기본이 뭐예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이게 분배 법칙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을 먹었고 내가 TV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절하면은 얘네 둘이 짝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간단한 버전으로 출제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사에 s 붙은 녀석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앞에.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뒤에 초보정사 나왔어.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ing가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and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동사형이 딱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가 뭐 쓸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병렬 구조죠. 그럼 이거를 동사에 s형을 써야 되는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가? ing를 써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 얘랑 짝인 것 같다. 그럼 얘 앞에 생략된 건 뭐예요? 얘만 생략된 거죠. 주어만. 이해되니? 그럼 주어가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동사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블라블라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절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또는 그러면은 얘 앞에는 어디까지 생략된 거야? 이만큼이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덩어리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를 해석해서 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ing야. 얘가 정답이 ing야. 그럼 얼마큼 생략된 거야? 이만큼이 생략된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해석하라고 했을 때 무작정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가를 포인트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결국 해석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어느 부분까지 생략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왜냐하면 병렬 구조는 생략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주자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써줄게요.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는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가까이 있는 것과 병렬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근데 보통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예시를 보자면 주어 동사에 s 붙은 게 나왔어. ing 붙은 게 나왔어. and하고 동사형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이 동사형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ing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가 ing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얘랑 가까이 있는 애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일반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비슷한 팁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 가장 멀리 있는 것과 병렬인 경우도 있겠죠. 병렬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보통은요,
이제 and를 기준으로 할게요. 일반적으로 and 앞에 콤마를 붙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에 s 붙었어. ing형 나와. 점점점. 그 다음에 and하고 동사형이 나오는데 이 and 앞에 만약 콤마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때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동사가 얘랑 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멀리 있는 애랑. 알겠어? 그럼 이때는 동사에 s형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 내가 말 그대로 팁이라고 써줬잖아요. 팁이기 때문에 이건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도 얘랑 짝일 수도 있어요. 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병렬 구조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콤마가 붙냐 안 붙냐는요. 이렇게 동사형이 여러 개 나와 있을 때 기준입니다. 동사형이 하나밖에 없다면 병렬 구조가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얘랑 짝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학교에서 또는 수능에서 안 내죠. 여러 개를 내겠죠. 여러 개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놈과 병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되 만약에 접속사 앞에 콤마가 붙어 있다면 멀리 있는 놈과 먼저 짝을 지어서 해석해봐라 라는 게 바로 병렬 구조 해석할 때의 팁입니다. 팁.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병렬 구조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야. 니네 중딩 때 그런 거 배웠잖아. 무슨 뭐 상관 접속사 해서 뭐 both A and B, 뭐 either A or B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병렬 구조의 핵심은요 하나입니다. 그냥 해석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해석해봐라 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본인 해석 실력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과 병렬이니까 이거에 먼저 맞춰서 해석을 해보고요. 콤마가 붙어 있다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놈과 병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병렬 구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설명할 게 조금 많은데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112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지울게.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이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요 출제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고1 때는요. 근데 고2 때쯤부터 이 병렬 구조의 좀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나 평가원 아니 교육청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너 기본적인 어법 잘 알고 있어? 너 동사 관련된 거 잘 할 줄 알아? 너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런 거 잘 할 줄 알아? 기본 문법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많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요, 그 정도는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 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어떤 문법적인 거나 구문 분석을 요구하는 거나 이런 쪽보다는요, 해석적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모의고사 올해 풀 때 29번 문제 풀면 어법 문제 풀면은요 해석을 본인이 못하면 아마 틀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석을 요구하는 어법 문제가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거야. 근데 해석을 요구하는 어법 문제의 대표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렬구조예요. 병렬구조. 또 뭐가 있을까? 지난번까지 했었던 능수동 관련된 이런 거. 아니면은 대명사 문제 있죠. 이시나 댐에다가 밑줄 쳐놓는 거. 이런 게 뭐예요? 다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얘네의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서 고3 때는 병렬구조나 대명사 문제가 거의 매번 나오고 있죠. 매번. 왜냐면 해석을 못하면 못 푸니까. 알겠죠? 그래서 해석 실력이 더더욱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석 문제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면 이런 거는 껌이에요. 이런 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동사형이 얘밖에 없잖아. defaced. 그럼 당연히 rescued가 되는 거죠. 이런 건 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not only but을 쏘죠. 여기 s 붙어있고 동사형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radio se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에 안 나와요. 이런 건 너무 쉽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버전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겠죠. 좀 그런 게 어디 좀 있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113쪽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아, 봐봐. 여기 보면은
앞에 원트라는 형태가 있고요. 여기는 동사원형 형태가 나와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원트는 엄밀히 말하면 복수형이죠. 복수형. 그렇죠? 왜냐면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relax는 뭐예요?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짝이면은 B가 정답이고 이렇게 짝이면은 R가 정답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준 팁 뭐였습니까?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했었죠. 가까이 있는 놈과. 자, 그러면은 일단 relax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야. relax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relax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 B 앞에 생략된 건 뭐예요? The hotel managers want guest 2까지 생략된 거예요. 됐어? 이렇게 생략된 거야.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호텔 매니저가 그 투숙객들로 하여금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얘네가 편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 매니저가 투숙객들로 하여금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거랍니다.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comfortable, be comfortable이란 건 앞에 나와 있는 relax가 짝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R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호텔 매니저가 편안하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야. 어색하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R가 아니라 B. 역시나 가까이 있는 녀석과 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 상관적 숙사 시리즈 있죠? 나눔이 버들수 이런 거. 이 부분은요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그 앞 페이지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보면요. 여기 상관적 숙사 나와 있잖아. 여기에서 얘만 복수 취급한다 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에 수일치한다 라는 거.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both만 복수 취급이고요. 나머지는 B의 수일치다. 그러니까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렬 구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인트가 무엇이다? 일단 가까이 있는 놈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보고 그 녀석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봐라. 이러면은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콤마가 있는 예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콤마가 있는 예시가 지금 딱히 나와 있지는 저기 잠깐만요. 네, 콤마가 있는 예시가 지금 뭐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예, 아쉽게도요. 그래서 좀 적절한 게 안 보여서 근데 대부분은 어쨌든간 가까이 있는 녀석과 짝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제 풀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4쪽으로 넘어가서 자 비교 구문 부분 보겠습니다. 비교 구문.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비교 구문은요 어법에서 내기에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쉽거든요. 어법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중학생 때 다 배운 게 as와 as 사이에 뭐가 온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온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급과 짝인 녀석은 바로 뭐뭐보다라는 뜻의 than이다. 그리고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녀석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더를 붙이고 뒤에다가는 전치사 in이나 of를 붙인다. 이런 거. 이거 다 중학생 때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간단한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원급 쓸래 비교급 쓸래 이런 거 너무 허접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풀기에는요. 그러면 이 비교 구문에서 내기에 좋은 문제는요. 결국에는 형용사 대 부사는 내기가 좋아요. 형용사 대 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s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내가 낸 것처럼 important를 쓸래 아니면은 importantly를 쓸래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둘 다 원급이잖아. 둘 다 원급인데 그럼 결국 둘의 차이점은 형용사냐 부사냐의 차이니까 앞뒤 문장 구조에 따라서 형용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급 쓸래 비교급 쓸래 이런 문제 자체는 너무 쉽다는 거죠. 아니 대 나왔으니까 비교급이겠지 뭐.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 급을 비교하는 문제가 그렇게 막 썩 좋은 문제는 아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레벨에서는요. 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이스 2에 얘가 의미가 있는 거죠. 보세요. free와 freely가 나와 있어. 얘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니까. 됐어? 둘 다 원급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형용사 대 부사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형용사 대 부사.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복습일 수도 있는데요. 형용사 대 부사.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꽤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관련 어법도 아니고 절 관련 어법도 아니고 기타에 속하는 건데 기타에 속하는 것 치고는 꽤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형용사 대 부사입니다. 자,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풀 때는요.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 형용사가 기준이에요. 형용사가 기준이란 건 무슨 말이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보어 역할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보어 역할이 되나 수식어 역할이 되나를 하나씩 소거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능한지를 보면 됩니다. 가능한지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만약에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답이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안 된다. 둘 다 불가능하다. 그럼 뭐가 정답이 됩니까? 당연히 부사가 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보어 역할도 안 되고 수식어 역할도 안 된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사가 답이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겠죠. 됐니? 그러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런 걸 은근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as 이렇게 나와서 형용사 대 부사 나왔잖아요. 아주 쉽게 해결하는 법 알려줄게요. as 다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날려버리고요. 이거 다 날려버리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앞부분을 봤을 때 they should be able to live라고 나왔어요. live, 살다야. 자, live는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냥 어떠어떠하게 살다. 동사가 나와야겠죠. 아니, 부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freely가 됩니다. 보어 자리도 안 되고요. 꾸며줄 명사도 없어요. 수식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사, freely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형용사 대 부사는 뭐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어냐 수식어냐 이거를 판단하면 된다. 아래 있는 문제도 볼게요. 1번 문제를 보자면 역시나 as 나왔습니다. 형용사 대 부사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as 다 날려버리라고. 됐어? 이 상태에서 남는 것만 보라고. Our aim is to answer your questions. 우리의 목표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랍니다. 어떻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겠죠. 보어 자리도 안 되고요. 수식해주는 명사도 없고요. 수식해주려면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될 거예요. 근데 뒤에 명사 없잖아. 그러니까 플레이어리 얘밖에 안 되겠죠. 되니? 이렇게 풀면 되겠죠. 2번 한번 볼까요? as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뒤에 다 날려버리라고요. 다 날려. as 다 날려. 그럼 볼까요? The pen is 자 비동사에 대한 어떤 자리? 보어 자리네요. heavy. 이렇게 풀면 된다. 됐어요? 쉽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 나왔던 케이스 1에 있는 급을 비교하는 문제 이런 건 너무 허접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형용사 대 부사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3에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가 나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었죠. 병렬 구조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and, but, or 같은 등위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가 병렬 구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harder tha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비교 구문이 나와 있죠. 주어분을 보시면은 speaking, ing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도 어떻게 쓴다? reading이라는 ing형으로 쓴다. 똑같이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영어를 말하는 거랑 영어를 읽는 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 말하는 건 영어로 읽는 건 지금 똑같은 녀석끼리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 ing형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비교 구문에서의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있는 걸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사실 would rather A than B의 형태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표현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써있나? 안 써있는 것 같네요. 제가 따로 써드릴게요. 이건 조동사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would rather 자체가 원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rather라는 의미가 차라리 또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고 rather는 뭐뭐 이제 차라리 오히려니까 말 그대로 붙여서 해석한 거야.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would는 조동사잖아.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rather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비교급의 속성이 있어요. 오히려 뭐뭐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뒤에 than을 쓰기도 합니다. than. 그래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집니까?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여기 A에는 뭐가 온다? 동사원형 나온다고요. 조동사 뒤니까. 근데 여기 than 뒤에 나와 있는 B는 뭡니까? B 하느니 A 하겠다는 거니까 A와 B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B 자리에도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죠. 되니? 그럼 앞을 봤을 때 stay라는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go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되니?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은 영화를 보러 가느니 나는 차라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에서는 어떠냐면요. Learning about this culture is just as important as. 자, as만큼 as 나와 있죠. 그러면 비교 구문이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ing냐 투부정사냐인데 앞에 나와 있는 learning 주어가 learning ing니까 여기서도 learning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